예, 웹 서비스를 창안하신 티모시 버너스-리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많은 또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죠. 자, 티모시 버너스-리 선생님께서 HTML이라는 문서 구조 만드시고, 그 다음 이걸 송수신할 수 있는 HTTP 통신 프로토콜도 고안해 내신 거죠. 그런데 이제 그 문서 간의 어떤 연결고리가 마치 거미줄 같다 해서, 그래서 이런 걸 웹 서비스라고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. 우선 뭐 여러분이 당연히 이 티모시 버너스-리라는 어떤 이 선생님 조남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반드시. 자, 여기 그 프로그래밍 얘기로 잠깐 넘어가서,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특히 이제 문서를 다루는 프로그램인 경우, HTML도 문서죠.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, 프로그램은 보통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요. 이렇게 세 가지 요소 정도로 이루어지는데, 그중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중요한 게 자료 구조입니다. 근데 이 문서라는 게 바로 이 자료 구조에 해당돼요. 그러면 이 문서를 뭐 보든 편집하든 사람이 뭔가 제어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되겠죠? 네, 요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에 대한 제어 체계가 있어야 될 거고요. 그래서 프로그램을 뭐 여러 가지 개발하는 방법론이 있지만, 기능들을 잘라서 쪼개야 되는데, 최소한의 규칙이라고 한다면 이 셋은 반드시 잘라서 각자의 무엇으로 해놔라. 왜 저렇게 하냐면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. 유지보수 때문에. 유지보수 편의성을 이걸 극대화하겠다. 그런 의미로 이렇게 모듈화 시키든 하여튼 세 개로 쪼개요. 보통 세 개로 나눕니다. 보통. 뭐 어떤 설계에 따라서는 뭐 더 나누기도 하고 더 덜 나누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다. 근데 이게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, 이게 웹도 예외가 아니에요. 이 사실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데, 자,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려는 건 좀 옛날 얘기다. 옛날 얘기. 그러니까 이 HTTP도 버전이 높은데, 이게 초기에 1.0으로 갔다가 그 다음 1.1로 가서 이게 제일 많이 쓰이다가 2.0 나오고 지금 3.0까지 나왔어요. 그 여기서 저기 지금이라고 하는 게 이제 2022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, 현재까지도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요거죠. 좀 구형이에요. 굉장히 구형이고 90년대에 나왔던 방식론인데, 요게 이제 2.0으로 지금 빠르게 넘어가고 있어요. 현재도 사용이 이미 되고 있죠. 속도 문제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, 자, 지금부터 하는 설명은 좀 여기에 가깝다라는 점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. 초기의 웹 서비스 같은 경우,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요 둘을 웹을 고안해낼 시점 즈음부터 일단 가볼게요. 일단 PC겠죠? 물론 이제 선생님께서 개발하셨던 건 PC는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주 고가의 워크스테이션에서 개발을 하셨어요. 한번 찾아보세요. 자, 요 웹을 이루는 어떤 구성 요소, 그러면 일단 당연히 웹의 클라이언트가 있어요.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러냐면 브라우저 그래요. 그래서 이 웹 클라이언트가 있고, 이 웹 클라이언트가 얘가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. 인터넷. 인터넷이라는 어떤 퍼블릭한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어느 구간을 지나서 이제 여기 저 끝에 웹 서버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. 웹 서버. 그러니까 과거 형식이긴 한데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라고 볼만한데, 어쨌든 시작은 그렇게 출발을 해요. 그래서 이 웹 클라이언트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요소, 그 다음 웹 서버라고 부를 수 있는 요소가 이렇게 있다. 존재한다. 두 개가. 이렇게 타임라인 하나 그어 놓고요. 이 선생님께서 웹을 설계하실 때는 대전제가 뭐였냐면, HTTP라고 하는 것은 그 대전제가 뭐냐면 TCP/IP 통신을 전제로 하셨어요.
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인터넷 기술인데 이게 좀 복잡했겠죠, 당시 기준으로. 그런데 두 통신 주체, 웹 클라이언트와 웹 서버 간에 이렇게 둘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소위 TCP/IP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하고 시작해요. 물론 이 연결이 유지되진 않아요. 근데 그건 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, 이 연결을 기초해서 HTTP 통신이 된다, 이렇게 가정하셨어요.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, HTTP 통신 프로토콜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스테이트리스입니다.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. 나중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작용을 하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고요. 근데 이제 TCP 연결은 그에 반해서 말 그대로 연결이라는 개념이 있죠. 이 연결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. 그럼 항상 딸려오는 게 뭐냐면 상태예요, 상태. 그러니까 연결이라는 건 상태의 개념을 포함하는데 그 위에서 작동 중인 HTTP는 상태 개념이 있다, 없다? 없다. 이게 훗날 조금 문제를 만들어요. 약간의 문제를. 그러면서 설계적으로 어떤 다른 변화를 야기하게 되는데, 자, 그거는 뭐 좀 이따 하기로 하고, 어쨌든 기본 구조는 굉장히 간단하다. 뭐가 간단하냐? 그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논문이라고 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HTML 문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. 그럼 여기 이제 HTML 문서가 이렇게 있는 거죠. 그럼 이게 이제 논문일 수도 있고, 그러면 선생님께서 처음에 만드신 이제 이 브라우저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여기 이제 프로그램이 있다고 치고 여기다가 주소를 쓰는 거죠. 주소. 이 주소라는 걸 쓰는데 이때 형식이 뭐냐면 URL이죠. 뭐 여러분이 주소창에 브라우저에 맨날 치시는 그거. 근데 이제 유니폼 얘가 리소스 로케이션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리소스예요. 리소스 로케이션을 뜻하는데,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HTML 문서 같은 걸 뭐라고 봐야 된다? 이걸 리소스라고 보는 거죠. 그러니까 웹 클라이언트에도 IP 주소가 있을 것이고 웹서버도 자기 고유의 IP 주소가 있을 겁니다. 그러면 그 주소를 알고 TCP/IP 연결한 다음에 이 리소스 주세요 라고 연결이 가요. 연결이 돼요. 그러니까 연결하자마자 이제 그때부터 HTTP 프로토콜이 작동하기 시작하는데, 이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가 중요한데, 문법을 제가 나중에 여러분 배우셔야 될 와이어샥 문법을 좀 써볼게요. HTTP 통신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리퀘스트가 날아갑니다. 그러면 이 HTTP 구조상, 프로토콜 구조상 그에 따르는 리스판스가 오게 돼 있어요. 이런 식으로. 그런데 이 리퀘스트에는 방법론이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메서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 제일 흔한 게 뭐냐면 get입니다. get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HTTP 리퀘스트 요청이 날아가는데 get이라는 방법론으로 리소스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럼 리소스라고 하는 게 뭐 지금 블라블라.html 파일이겠죠? 그러면 그에 따르는 이 HTML 문서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. 이게. 이 문서가. 근데 이 문서라고 하는 것이 이 웹서버의 하드디스크 같은 곳에 뭐 SSD일 수도 있고 뭐 요즘 그죠? 이런데 이제 저장된 형태로 존재하겠죠. 그러면 그냥 그대로 읽어다가 날려줘요. 그러니까 get이라고 하는 메서드의 굉장히 중대한 특징은 웹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정보를 읽는 리드예요. 리드. 읽기예요. 읽기. 그러면 URL에서 이제 그 여기에 입력한 정보대로 서버에 접속하게 되고 이제 그 문서를 가져오게 되죠.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좀 제가 빼먹은 것 같은데, 실제 접속할 때는 IP 주소로 하죠. 근데 주소창에 쓴 건 IP가 아니라 URL이죠. 그래서 이 URL이라는 걸 여러분이 입력을 하잖아요. 주소창에. 그러면은 DNS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. 도메인 네임 서비스 해주는 서버가 있는데 얘한테 URL을 던지면 얘가 IP 주소가 뭔지 알려줘요. 근데 여기서 이 URL은
이 서버의 URL일 테니까 당연히 서버의 IP를 알려주겠죠. 그걸 이용해서 여기 접속한 거고, 그렇게 HTML 문서를 획득한 거죠.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, 자, 여기까지 이해되셨다고 치고, 이 HTML 문서는 기존의 텍스트와 달리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태그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. 그러니까 문서를 가져와서 화면이 전환돼서 HTML의 내용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, 이 HTML의 내용이라는 게 태그도 있고 뭐도 있고 그 일반적인 텍스트는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 이 문서를 가져오자마자 브라우저가 하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구문 분석부터 하게 돼 있어요. 영어로 이제 파싱이라고 하죠. 그러니까 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 구성 요소가 구문 분석을 해요. 그럼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자료 구조를 생성해요. 이걸 가지고 자료 구조를 생성을 하는데, 이 자료 구조라고 하는 게 비선형으로 되어 있어요. 이게 나중에 여러분이 웹 공부하시면은 돔이라는 거 배우거든요.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. 근데 이거를 형성을 할 때 비선형 트리 구조로 만드는데,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구조를 여기에다 대고 또 이제 뭐 하게 되냐, 화면에다가 렌더링 하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화면에다 출력해줘요. 조금 이제 있어 보이는 말로 렌더링 해준다는 거죠. 그래서 브라우저를 이루는 어떤 핵심 요소는 첫 번째 구문 분석해 줄 수 있는 분석기하고 두 번째 렌더링 해줄 수 있는 렌더링 엔진이 핵심 요소가 되는 거죠. 여기까지 딱 놓고 보면 이게 HTTP 1.0 수준쯤 되는데, 이 당시 브라우저란 도대체 뭐 하는 프로그램이었을까를 잠깐 생각해 보면, 얘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얘는 마치 문서 뷰어와 같더라 이거예요. 다만 기존의 문서 뷰어와 다른 점이 있다면 원격지 문서 뷰어가 되는 거죠. 이 점이 굉장히 큰 차이점이다. 그래서 이렇게 문서를 가져오고 보여주고 이렇게 되는 것이 초기의 웹이었다. 여기까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길게 찍었다가 또 영상이 확 날아갈까봐 걱정이 돼서 여기서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.